요약을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여기는 다 보고 저랑 이야기하는 공간이에요. 9명의 완벽한 타인들. 8부작 드라마고요. 왓챠피디아와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범죄나 영화 같은 데서 리뷰하는 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는 광기의 평범성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마음속에 좀 남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미국이 새삼 참 넓은 나라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다양하게 미쳐있는 사람을 새로운 유형을 봤을 때 진짜 땅덩이도 넓고 사람도 많아서 그래서 저렇게 미친 사람이 많나 보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렇게 다양한 미친 일화를 보다가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구나 싶은 게 언제냐면 무슨 뉴스 기사에서 새로운 유형의 나쁜 사람을 봤을 때가 아니에요. 왜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아는 사람의 근황을 얘기하다 보면 되게 당황스러울 때 있잖아요.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사이비 종교 믿어가지고 막 파탄 났대. 아니면은 엄청 도덕적이고 깨끗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바람 나가지고 이혼당했다. 막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되게 보통의 평범한 다수로 살아갈 것 같은 사람도 어딘가 조금 구린 구석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왜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괴로운 일이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한 번쯤은 우여곡절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팔자 세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일들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거나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런 걸 만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의 어떤 무난하고 무탈한 평범한 일상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곱게 미친 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드라마인데 어쩌면 되게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거나 혹은 지금 보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속상하고 미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차라리 미치는 게 나을 정도로 힘들고 눈물 나고 화가 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폭력적이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해 안 가는 연애 관계도 하고 펑펑 울고 이런 걸 통해서 해소하게 되는 경험을 드라마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요. 왜 여기 나오는 사람도 다 왜 이렇게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조금 몰입을 깨는 요소였는데 그래도 끝까지 쭉 밀고 나가서 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더라도 해도 좀 비슷한 종류의 결에서 상처를 받거나 좀 쌓아놓고 묵혀두고 있었던 울고 싶고 화내고 싶고 누구를 막 죽일 만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씩 해소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이고 재미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굳이 볼 이유는 없고 잘 몰입도 되지 않으시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뒤에 숨기고 싶었던, 누르고 싶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걸 보면서 해소해버리고 싶다라는 용도로는 괜찮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프라임 비디오를 보는데요. 뭐 보지 하고 돌려보다가 제목이 이렇게 일단 꽂혔어요. 보니까 원래 원작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설 때문에 제목이 기억에 남아있어서 익숙해서 고른 것도 있고 무엇보다 니콜 키드만의 얼굴을 보고 봐야겠다 끌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주연의 힘이 중요한데 니콜 키드먼이 물랭르즈에서 봤던 아름다운 느낌 말고 요즘 보여주는 딱 그 니콜 키드만이 맡는 역할들 있잖아요. 엄청 우아하고 잘 사는 이렇게 금발머리의 백인 중년 여성인데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데 속으로 어딘가 골마있는 그래서 그녀가 숨겨놓은 각종 부정적인 사건과 감정들의 비밀을 그 드라마 끝에서 밝혀내는 그런 사연을 가진 느낌들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무결한 커플도 그랬고 영화 홀랜드도 그렇고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런 신비스러움에서 뒤가 구릴 것 같은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본 것도 있는데요. 소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9명의 타인들이 등장하는 건데 직업이 바뀐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드라마가 되다 보니까 좀 빌드업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확 줄여버리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뭐랄까 조금 더 야하고
약간 영상미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대조되는 미친 자들의 그런 자극적인 면을 좀 더 영상으로 바꾼 것 같아요. 제목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처럼 막 타인들이 모여가지고 살인이 벌어지고 추리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야기는 정말 그렇지 않죠. 미친 자들이 나와서 치유와 힐링의 과정을 보여주는 되게 묘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줄거리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트랑키움 하우스라는 일단 사자 냄새가 나는 어떤 힐링 리조트가 배경이 된다는 게 보이죠. 거기에 완벽한 9명의 타인들을 한 기간 안에 손님으로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치유를 해주고 힐링을 해준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인공이 되는 니콜 키드만이 맡은 역할이 마샤죠. 러시아 사람인데 어떤 극적인 사건을 겪고 어떤 영적인 무언가를 얻어가지고 이런 리조트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게 만들어주는 리조트인데요. 사실 저는 만약에 제가 이 9명에 뽑혀가지고 여기를 가게 됐다면 그냥 핸드폰 맡기기도 전에 나왔을 것 같은 게 일단 약간 사짜 냄새가 나잖아요. 막 디지털 디톡스와 어떤 식단 관리와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짜 냄새가 풍기는데 어쨌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 그런 말에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입소를 해서 거기에 잘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 몇 번 에피소드에서는 사람들끼리 너무 갈등을 보이고 전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을 것처럼 구는데 이게 또 나중에 가면은 약간 마음을 열게 되고 어떤 반전의 관계의 변화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9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직 NFL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하고 나서 진통제가 마약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통제가 중독이 돼가지고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멀어졌고 사사건건 시니컬하게 구는 톤이라는 아저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년에 되게 잘 나가는 로맨스 소설 작가였는데 지금은 사실 글발이 딸린다고 해야 될까요? 은퇴를 고려해야 되는 프랜시스라는 작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죠. 뭐냐면 온라인 데이팅 앱으로 만난 적도 없는 남자에게 홀랑 빠져가지고 돈을 뜯긴 상태인 겁니다. 마음의 상처,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남았을 법하죠. 너무 이렇게 밝아서 부담스러운 두 팀이 있죠. 첫 번째는 마르코니 가족입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선생님을 하고 있는 부부와 그의 자녀가 왔는데요. 이 가족은 겉으로는 되게 밝아 보이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된 상처는 그 아들이자 자기의 쌍둥이죠. 이 자살했던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 나중에는 조금 더 이 가족 내부의 그런 갈등을 가져오기도 하죠. 네가 더 잘못했다, 네가 더 잘못했다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커지게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운 카멜이라는 캐릭터는 4명의 자녀를 키운 엄마라는 정체성으로 자신의 프라이드를 채우고 싶어 하는데 그걸 또 깎아먹는 건 그렇게 열심히 엄마로서 헌신하는 동안 자기 남편은 바람나가지고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마치 시한폭탄처럼 저 사람은 저렇게 밝아 보이려고 애쓰기 위해 대체 속으로 얼마나 골랐을까를 너무나 이렇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하는 그런 카멜이라는 캐릭터도 좀 짠한 캐릭터죠. 그리고 소설 속에서는 변호사로 나온다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취재하러 온 기자로 나오는 라스라는 캐릭터도 자신의 파트너와 헤어져야 했던 그런 상실감 요거를 안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부가 나오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엄청 좋은 차 타고 너무 예쁘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왜 굳이 이런 치유와 힐링이 필요할까 싶은데 사실은 복권이 당첨이 돼서 너무 큰 돈을 거머쥐게 되니까 삶의 허물을 좀 느끼기도 하고 둘 사이의 갈등도 크죠. 그리고 와이프는 너무 예쁘고 어떤 그냥 되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같잖아요. 네, 그런 삶에서 오는 그런 껍데기 같은 느낌과 남편과의 불화에서 오는 불안감들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 어딘가에 다들 하나씩의 뭔가를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9명의 손님들을 받아놓고 마샤, 딜라일라, 야우 이런 리조트의 직원들이 아침마다 스무디에 마약가루 막 넣고 막 갈아주면서 나름의 치유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치유 과정이 아예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닌 게요. 내가 눌러놓고
외면하려고 했었던 내가 가진 슬픈 상처들을 그대로 꺼내어서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제대로 바라보고 나는 어디가 슬펐어. 나는 이런 분노를 느꼈어. 하는 것을 다이렉트로 보게 해주는 게 치유의 과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물의 도움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솔직히 내가 만약에 그 손님이었다면 되게 꺼림칙스럽죠. 나는 마약 성분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싫으면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마샤의 영업용으로 사람들이 계속 막 녹이고 붙잡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게 불법적인 건 아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나는 지금의 이 시궁창 같은 내 마음을 어떻게든 바꿔놓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은 환각을 보기도 하고 너무 폭력적인 장면을 보기도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와 주는 겁니다. 근데 딱히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게요. 운영진들 사이에서도 불화가 생기죠. 뭐 일단 바람 피는 걸로도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환각 성분의 어떤 마약을 쓰는 게 옳은 거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근데 마샤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죠. 근데 그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마샤 본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본인의 죽은 딸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서 죽은 자녀를 데리고 온 가족을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자고 막 푸시를 하는 거죠. 근데 마샤도 딱히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었는 게 초반부터 막 문자를 받고 협박을 받잖아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를 어떻게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사실 나중에 나오지만 소송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든 뭐로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궁지에 몰렸다라고 느껴질 만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극단적으로 뭘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같은 종류의 관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몰아붙였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의 답답함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분노를 이 마샤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답답하고 짜증나서 못 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말은 나름 평화롭게 끝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가 가진 어떤 분노의 폭발점 같은 것들을 완전 맥스로 끌어올려가지고 빵 터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위험한 것들을 정면으로 응시를 하고 그거를 극복할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곱게 묻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00년대까지는 없다가 한 2020년대 되면서부터 더 많이 쓰고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급발진했다 혹은 눈물 버튼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냥 어떤 현상을 우리끼리 재미있게 말하자라는 단어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이 드라마를 보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게 사람마다 어떤 사회화된 모습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너무 감정적인 면은 보이지 않는 게 서로에 대한 매너이고 어떤 사람과 잘 무리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라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딘가 쌓아두게 돼요. 사람마다 묵은 분노가 있고 막 앙금처럼 가라앉은 슬픔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사람들과 마주치고 있을 때는 잘 숨기다가 어떤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잘 분출하고 해소를 하면은 관리가 되는데 이걸 쌓아두기만 하고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뭘 먹고 배설을 하지 않으면 나쁜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낯빛이 변해지고 막 계속 트림하고 방귀 뀌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괜찮아 보여야 할 일상에 요 묵혀둔 나쁜 감정들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막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막상 그런 사람을 대했을 때 우리는 피하려고 하죠. 왜 급발진하고 그래? 왜 눈물 버튼 눌려가지고 막 울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설정적인 좀 과장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오버하는 캐릭터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되게 억눌려왔던 무언가의 버튼을 딱 눌러주는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니 가족처럼 슬픔을 외면한 채 밝은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펑펑 울게 될 계기가 필요한데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나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OTT로 드라마 틀어놓고 나도 그냥 펑펑 우는 거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혹은
이렇게 내 가족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누구를 미워하지만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억누르면서 슬픔을 다 보내지 못했던 것들. 마지막에 보면 죽은 아들이 그러잖아요.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가족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좀 놓아달라고. 가족이 죽었다는 슬픔과 이 가족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다녀야 된다는 것을 분리할 줄 알게 되는 게 이 정도까지 자신의 아주 깊은 내면의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이게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드라마에서 보고 나서 제가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내가 저지른 실수 있잖아요. 실수는 다시 이렇게 수습해 보려고 하면 되는데 실수를 돌이킬 수 없을 때에는 그걸 그냥 수용하고 살면 된다는 말을 되게 오랫동안 간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가족의 잘못이었을 수도 있죠. 약을 정말 잘못 줬고 주변에서 이상한 걸 잘 감지하지 못했고 싸우고 나서 말을 잘 다시 걸어주지 않아서 그런 잘못을 했을 수 있어요. 실수를 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자신의 가족이 죽었을 때는 슬퍼하는 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내가 수용하고 앞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거를 깊이 느낄 수도 있고 프랜시스 같은 캐릭터가 어쩌면 좀 더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누구나 리즈 시절이 왔다가 좀 안 되는 시기를 겪기도 하잖아요. 누구한테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데이트 상대한테 돈을 뜯긴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내가 너무나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인데 그게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데 앞으로 평생 누군가에게도 사랑을 못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아주 깊은 두려움 같은 거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가벼운 데이팅 앱을 찾고 사람들한테 신경질을 내는지를 한 번은 들여다봐야 그래야 그 두려움이 생각보다 견딜만한 것이고 내가 완벽히 떨쳐내지는 못하지만 내가 내 것으로 수용해서 그냥 내 것처럼 반려 걱정이네, 반려 두려움이네 생각하면서 나 좀 두려워하는구나. 좀 이 아이를 좀 이렇게 가다듬어 가면서 보듬어 주면서 같이 가야겠다라는 식으로 수용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경험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거 해소 이런 이야기도 열심히 했지만 뭐니 해도 여기 영상에 나오는 배경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런 데로 한번 휴가를 가고는 싶잖아요. 엄청 예쁜 폭포도 있고 넓은 평원에서 피크닉 하는 거 보면은 완전 인스타그램 사진각이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마샤가 입고 나오는 원피스 예뻐가지고 좀 탐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예쁜 자연 속에서 나도 아무도 안 들을 거니까 대나무 숲에 외치듯이 소리 꽉 질러보고 싶기도 하고 누가 기억하겠어 생각하면서 그 목검으로 막 누구 미워하는 마음 담아서 막 때려보고 싶기도 하고 그게 아름다운 자연과 더 대비가 되어서 어떤 시각적으로 더 대비감이 느껴지고 만족스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런 청정한 곳, 아무도 나를 몰라보고 기억하지도 않을 곳에서 나의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막 배설하고 조금 더 개운해진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 물론 저도 처음에는 조금 진입장벽이었고 왜 이렇게 곱게 미친 사람들이 없나 이 생각만 하면서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내가 좀 떨쳐내고 싶었던 가장 못난 나를 조금 드라마에 두고 온 느낌이 나가지고 조금은 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 보셨다면 아마 이런 면에서 끝까지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 어떻게 보셨나요? 니콜 키드먼 때문에 저처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좀 해소되는 개운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와 영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같이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